안녕하세요. 팬데믹을 지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회개와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지난 시간 김기대 선교사님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팬데믹의 원인과 해답에 대한 선교사님의 세대를 꿰뚫는 그 관점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관점과는 다른 생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삭 공동체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트리플 EMC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과의 두 번째 인터뷰, 트리플 EMC의 각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삭 공동체의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here we go.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here we go. 좀 정치인스러운 그런 분위기. 한번 해야 되겠네, 정치를. 편집 잘해라. 안 되겠다. 좀 더 하면 이제 딴소리 자꾸 하겠다. 까꿍! 그냥 20대부터 5가지 전체가 삶의 주제였던 것 같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있었는데, E가 3개잖아요. 트리플 E. 에콜로지, 에코노믹스, 에듀케이션, 마지막은 미션 커뮤니티. 본인도 처음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파생돼 나온 단어 하나가 에콜로지, 하나는 에코노믹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은 에콜로지하고 에코노믹스가 이게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콜로지컬한 에코노믹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생태적인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이 개념이 에콜로지컬한 비즈니스는 없을까?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고, 또 선교적인 기업이 생긴다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경제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경제 문제는 생태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생태를 살리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이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에듀케이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2, 3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는 무지와 빈곤과 질병, 이 3가지가 계속 쳇바퀴를 돌면서, 가난하면은 또 학교 가기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렵고, 또 통계를 보면은 엄마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가정의 기본적인 보건과 위생에 대한 척도가 결정이 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사실은 있어요. 결국 배우지 못하면은 또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노출되면은 상당한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고리를 하나를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이 들어가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학교 전체 우리의 방향 속에 교육을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넣었고, 우리가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저희들이 캄보디아 청년들을 교육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농촌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한국에서는 유기농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연농업이라고 하는데, 자연농업으로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닭을 키울 수도 있고 채소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농산물들을 유통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생태적인 농산물이 나오고, 그걸 경제와 연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뭐 다른 대안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7년 동안 저희들이 한국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기술을 우리가 전수를 받았어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에코솔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가장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삶을 영위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그런 일들이 생태적 경제의 작은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조금 가공이 또 더해지는 파트도 있어요. 농민들하고는 협동조합을 해요. 협동조합 의미도 사실은 생태적 경제거든요. 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윤을 마음껏 한 대표가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돼지를 함께 키우고 닭을 함께 키우고 또 채소를 함께 키워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는 좋은 가격에 사주고 또 그 사준 걸 우리는 활용해서 도시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유통들을 우리가 해내는 이런 일 또한 에콜로지컬 에코노믹스가 될 거고, 또 한 좋은 예가 저희들이 이상미트라고 하는 저희들이 키운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은 자돈을 농민들이 받아서 키우면은 다시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사줘서 학교 안에서 도축을 하고 도축된 정육을 이용해서 팔기도 하고, 또 앞다리나 뒷다리 어느 부위는 쉽게 정육돼서 판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햄을 만들기도 하고 소시지를 만들고 떡갈비를 만들고 불고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판매를 해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이상미트 팀들이 자립하게 되고, 또 함께 돼지를 키우는 열맥 농가가 있습니다. 그들도 돼지를 키우면은 돈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재정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생태적 경제가 되겠죠. 와우. 생산도 가능하고 일반 농민들도 다양한 기존의 방법으로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채소를 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로 인한 축산 폐기물 문제, 하수 처리하는 문제, 정화시키는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전체를 저희들은 키우는 방식 속에서 발효돈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톱밥과 왕겨와 흙을 이용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돼지 분변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돼지 돈사 자체가 정화조 역할이 되고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돼지는 행복하고 소위 말하는 동물 복지가 형성이 되고, 닭들도 사실은 그렇게 키워지거든요. 사람도 행복하고 돼지도 행복하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태적 경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생태도 사람도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우리가 추구를 하되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태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이해, 청지기로서의 이해, 결국은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이삭학교였어요. 지속농업 지역사회개발 인스티튜트 학교라는 개념인데, 캄보디아의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불러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동네 이장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어요. 의식 있고 생각 있고 신앙이 있는 동네 이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쳤던 것은 1년 동안에 기숙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자연농업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쳤어요. 양계, 양돈, 원예 쪽에 지역 사회개발 원리, 기본적으로는 영어나 컴퓨터도 가르쳤고, 제일 중요했던 과목 중에 하나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 가치,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 속에서 한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꿈 없이 왔던 친구들이 변화가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변화를 해마다 경험하는 그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 친구들은 꿈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부를 다 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뭐 목사가 된 친구들, 또 수의사가 된 친구들, 학원 강사, 영어 선생님, 다양한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제일 큰 소망은 시골에서 좋은 농부로서 농촌을 사랑하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남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적은 숫자지만은 남아서 각자의 마을에서 좋은 농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었고, 늘 마음의 아쉬움은 뭐였는가 하면은 한 20살 때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는 세계관이 바뀌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형성된 학교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20살 때 만나서 짧은 시간 우리가 교제한다고 변화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세계관의
그 변화까지 변화될 때에 삶의 전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인생을 투신할 수 있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더 어릴 때 만나야 된다. 사실 그 생각들은 우리가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초등학교로 보내면은 다시 원 상태로 또 복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7년 전부터 우리 이삭 출신들, 학교 출신들, 또 교회의 청소년들을 전략적으로 교대하고 사범대를 보내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교사 자격증들을 가지게 됐고, 또 우리는 그 교사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꿈과 미래 학교의 교사로서 지금 헌신들을 하고 있고, 그런 초등학교가 또 시작이 되고 끝나면은 중등, 고등 이런 과정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학교는 대한대학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유치원부터 대한대학까지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한국의 미션 스쿨이나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키워드를 놓치고 여전히 입시 위주나 고지론적인 입신양면에 그 구조의 틀 속에 매여버리면은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그냥 한번 아침에 예배드리고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은 교과목 한 과목 한 과목의 중요한 모든 요소들은 그 공립학교 교사 그들의 세계관에 다 맡겨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어느 한 특정한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뭔가를 우리가 어프로치를 한다고 가정할 때에 굉장한 저는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과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과목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될 때에 아이들은 갈등 없이 온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아카데믹한 영역과 또 미션스쿨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이런 목적들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에는 오히려 학생들은 더 이원론적인 학생이 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DPS에서 고민하는 것은 교사들이에요.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해야 되고, 과목마다 수업마다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학교 안에 있는 커리큘럼과 행사들이 한 목표와 방향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핵심 가치가 첫 번째는 존엄한 인간이에요. 신분과 가지고 있는 부의 성별 어떤 것의 차별들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개개인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사람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존중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생태적인 삶과 문화 변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그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생태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셨고,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이 그 청지기적인 역할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우리 또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겨야 돼요. 섬기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교육의 성패가 결정이 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다양성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없으면 교육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산다는 것들,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가는 동력자로서의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가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또 하나는 협력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들을 할 때 저항의식이 생겨요. 진리를 향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가 캄보디아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항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캄보디아가 제대로 된 그런 방향 속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 서로 협력하는 것들, 소통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코어퍼레이티브 러닝이라 그래요. 협동학습이라 그럽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이드예요. 티처가 아니라 멘토로서 역할, 그 역할들을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하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코어퍼레이티브 러닝이라 그럽니다. 그게 조금 더 학년이 높아지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럽니다. 팀을 만들어서 한 주제들, 그 주제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지역사회 안의 문제들, 어려움들, 공동체의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툴로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TFT라 그래요. 마지막 단계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관점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가는, 이게 되어야 졸업을 하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목표,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20대에 공동체로 사는 것을 결심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들을 고민하면서 20대 초반에는 미국의 10개 이상의 역사와 또 전통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방문들을 했어요. 대부분은 제세례파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많아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도 그 안에 있고, 아미시도 있고, 브라더호프 공동체도 있고, 모라비안 공동체들도 있고, 또 현대적인 어떤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 공동체들을 방문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상,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제가 왔을 때에 느끼게 된 게,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의 문화와 캄보디아에 맞는 선교사가 아니라 캄보디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서 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 이삭 공동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 비전, 꿈을 이루는 곳이 이삭 공동체가 아니어야 되겠다. 오히려 캄보디아 친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 제가 원하는 방향이나 어떤 욕심이나 가지고 있던 추구하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네비우스도 이제 이야기했던 자치, 자전, 자립, 한 가지를 더 하면은 자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신학, 선교사가 가지고 온 신학이 아니고 토착적인 신학이 있겠다. 그게 토착적이라는 말을 듣거나 하면은 때로는 사람들은 고민스러워해요. 뭔가가 믹스될까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과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각 민족이 그 민족의 문화와 특성과 때로는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뭔가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더 조심스럽죠. 선교지가 선교사의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선교사의 야망을 실현하는 장소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캄보디아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겠다.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도 자립 가능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생적인 그런 공동체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럴 때에 지속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떠나면은 의미 없는 그런 공동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삭 공동체에서 팬데믹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그냥 당장 월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 질문을 캄보디아 우리 공동체 식구에게 제가 들어봤어요. 철학적인 질문이고 경제적인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은 자본주의라는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도 잘 살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게 스톱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가 이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인지 바른 것인지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캄보디아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하고 프리마켓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이 없었으면 질문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 신자유주의 이 체제가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은 교회에서나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데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하면 굉장히 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작지만은 이삭 공동체에서 나름 만들어져가는 하려고 하는 이 추구하는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뭐랄까 희망, 새로운 대안 이런 감정들을 가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과도한 경쟁이 아니고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을까? 공유와 나눔이 중심이 되는 경제 관점을 우리는 추구를 했었고 그 안에 생태적인 우리가 접근들을 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들이 환경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트리플 EMC가 지구적 경제와 환경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면서 대안적인, 비록 아직은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대안이 되구나. 트리플 EMC가 가능하겠구나. 생태를 살리면서 경제도 일으키고 이 중심 안에는 희년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영구적인 가난이 아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들, 빚이 탕감되고 어떤 경제적인 실제적인 변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약간의 희망, 가능성들을 트리플 EMC로 이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요소가 있다면은 희년에서도 마찬가지고 트리플 EMC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아니라 인간애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달려있다. 많은 요즘 관심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애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 중심 속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놓는 그 역할들 그런 겸손들 그런 온유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그 성령의 역할이 단순히 은사나 기적적인 이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기름칠이 되듯이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 잘해라. 대충 해라.